박범계 법무장관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계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정선거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 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보도가 정부가 저희들의 보도를 확인해 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30일 자정 31일 0시에 박 전 대통령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병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소 이후에도 병원 치료는 불가피해 보이게 되고요. 한 가지 박 전 대통령의 자택들이 다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강제 집행, 경매로 넘어가서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벌금이 아니라 뭐죠? 정혁진 변호사님? 추징금 때문이죠. 추징금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이 다 강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오게 될 때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현재. 자, 그 부분이 어디로 박 전 대통령이 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일 수 있겠죠.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박 전 대통령 어디로 갈까요? 왜냐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자매가 있잖아요. 박근영 씨. 그리고 동생이 있죠. 박지만 회장. 박지만 회장. 아마도 박지만 회장이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마지막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 모습들이 지금 순간 갑자기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곡동 사저를 매입하긴 했지만 아마 내곡동 사저에서 지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은 이미 매각이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히 돌아갈 거처가 없게 된다면 결국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낼 수 있는 곳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조처는 결국 가족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누나인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출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아마도 통상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 이 내용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의 결정 이후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관련된 관계자들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지만 회장이 이주의 또 회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내곡동 사저들이 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 청산이 돼서 추징금이 납부가 됐잖아요. 그럼 박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추징금은 없거나 그리 많지 않거나겠군요. 아니 계속 내야죠. 계속 내야 합니까? 예.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다 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추징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소멸될 수가 있는데 잠시만, 궁금증. 네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사면 복권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나 추징금도 사면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그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벌금까지도 면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벌금까지도 면제된다. 네네. 근데 추징금은 그게 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생긴 수익을 예. 그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추징금이고 예.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옥신각신했을 때 형으로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물어내라. 그 돈으로 그 형을 갖다가 그 죄값을 치러라. 이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추징금과 틀리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서 추징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징금을 완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권이 돼야지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복권의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추징금을 완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8억 넘는 추징금 중에 아마 7억 넘는 돈을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7억이 넘는 추징금을 다 완납을 해야
복권이 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징금이 다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군요. 사면을 갖다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복권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벌금 및 추징금이 210억 가량인데 이 중에 징역 20년에 벌금이 18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고 추징금을 35억 원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설명대로라면 벌금 180억에 대해서는 사면될 가능성이 그건 없어진 거죠 이제. 없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추징금이 35억이나 된다는 건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 낙찰 가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정가가 31억 6,554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징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추징금이 몇 억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추징금을 냈을 텐데 아마 변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면을 연대해 준다면 추징금을 먼저 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면 남아있는 그걸 다 냈다 그러면 남아있는 추징금이 한 4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집 한 걸 갖다 다 추징금으로 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면 그 정도는 뭐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무리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사면의 특별한 측면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명숙 박근혜 두 전 총리 전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추징금을 포함해서 복권을 시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뭐 제가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나중에 내더라도 나눠서 낸다든지 어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말이 정확했네요. 지금 보니까 감정가는 31억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내곡동 사저가 낙찰된 실제 팔린 가격이 경매로 낙찰된 거죠. 38억 6,4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추징금보다 한 3억 6,400만 원 정도 더 상회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은 다 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추징금은 남아있지 않을 네. 김영주 의원님 말대로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약간 말한 것처럼 벌금이 있고 추징금이 있는데 지금 이 벌금 추징금을 다 미납하니까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서 경매 처분을 한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제 추징금 그러니까 벌금은 어쨌든 사면으로 다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 다 추징금으로 다 전환해서 그냥 추징금을 낸 것으로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벌금을 추징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도대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 경매 처분을 한 것을 어떻게 지금 압류한 것으로 돼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봐야 벌금이 될것 같고. 180억이에요. 그렇죠. 벌금 180억이나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잘못 때문에. 생각해서 벌금으로 다 냈다면 추징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 거고. 그런데 아마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이 봤을 때 38억의 돈이 예. 그럼 우리는 벌금보다 추징금을 먼저 내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 가중 그 상상의 그러니까 부분이 벌금을 못 내게 되면은 다시 또 노역장이 유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의 기한이 되니까 아마 벌금보다는 추징금으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그 공매로 받아간 그 사람이 그 감정가보다 7억 넘게 그 높은 가격으로 이걸 갖다가 낙찰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징금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징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기거할 거처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생 박지만 회장이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